2026학년도 대입, 자,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입시 관련된 몇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3월 4일 날 거의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했고, 이제 기나긴 입시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노골적으로 우리 학생들보다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부모님들의, 수험생들의 부모님들이 꼭 참고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불필요하게 사교육이나 또는 컨설팅이나 불필요한 어떤 비용 지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입정보 포털, 흔히 말하는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 그 다음에 각 대학교의 입학처를 활용하고 관련된 입시 현안에 관한 뉴스를 좀 챙겨보시고, 그리고 최대한 학교 상담을 활용하시면 우리가 굳이 비싼 돈을 허비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녀들 입시를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한번 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모님들이 그래도 우리 자녀가 고3인데 뭐 첫째 아이든 아니면 몇 번 해보셨던 일단 입시 일정을 좀 아셔야 됩니다. 자, 올해 9월 8일부터 12일, 월요일부터 금일 중에 각 대학마다 3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원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월, 화, 수에 모집한 대학이 있거든. 어떤 대학은 화, 수, 목 이렇게 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마감 날짜가 대학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찌됐건 9월 8일부터 시작을 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합격자는 언제 발표되느냐? 수시의 모든 합격자는 12월 12일까지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도 일찍 발표되는 학교는 10월 중반에도 발표되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데 마지막 발표하는 그 대학이 12월 12일이라는 거고, 발표가 끝나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안내해 드리겠지만 가끔씩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합격을 하고도 씁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설명 잘 들으시고, 자, 3일 동안에 이제 여러 개 대학을 붙었으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대학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중 등록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른바 이제 예비번호를 받아서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이 접수가 끝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추가 합격에 대한 등록을 하는데, 보통 크리스마스 이후까지 했는데 올해는 크리스마스 이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크리스마스를 가장 씁쓸하게 보낼 거냐 아니면 가장 즐겁게 보낼 거냐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올해는 12월 25일 이전에 수시 미등록도 다 마감이 됩니다. 24일 날 마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시는 1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정시 얘기보다는 수시 얘기 위주로 이런 기본적인 일정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모의고사 일정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가 3월 26일입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가짜 시험이니까 말 그대로 가짜에 뭔 의미를 두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저희가 6번의 모의고사를 치른 다음에 11월 13일 날 수능을 치르게 돼 있는데, 그 수능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 모의고사가 가짜 시험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점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표가 여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 모의고사에서도 어떤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는데 되지도 않는 최저가 높은 대학을 막 쓰기를 강요해서 쓴다고 한들 썼을 때만 기분이 좋지 붙고 떨어지는 데는 아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가 3월 26일입니다. 첫 번째 시험 되게 중요하죠. 첫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고요. 지난 겨울방학과 그 다음에 2월 말부터 시작된 그 다음에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낸 이 실력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의도한 대로 결과가 팍팍 잘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탐 런 됐든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게 어떤 의도와 전략과 작전이라기보다는 자꾸 회피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하게 되면 손해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보통 시험을 끝나고 나면 한 보름에서 20일 요 사이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가채점을 통해서 점수를 좀 미리 좀 확인하시고, 물론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항상 오답 노트를 해야 돼요. 왜 틀렸고 뭘 틀렸고, 그렇죠? 이런 거 분석을 좀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어떻게 하면 이런 거 체크하고 할 수 있도록 많이 제도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월과 9월 시험은 자
이 모의고사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가 아니라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하는 모의고사라니까 말 그대로 6월과 9월을 통해서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애 시험보다 시험의 수준이 좀 다르고요. 게다가 요때 재수생, 내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정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3월달, 5월달 봤던 성적과 6월달하고 괴리가 심하면, 물론 좋게 오르면 상관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3일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9월 8일부터 수시 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9월 3일날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이른바 가채점한 결과를 가지고 원서를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월달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 결과가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나오겠죠. 이 결과를 가지고 수시에서 원서 접수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는다. 고로 우리는 수능이 11월까지 많이 남은 게 아니라 6월달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능은 11월 13일입니다. 수험생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올해 수능 언제 보는지도 모르시면 많이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대입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저희가 4년 예고제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요즘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때문에 많이 엉키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으면 4년 전에 예고해라. 자, 우리 현재 고3 학생들은 작년도 2학년 4월 말에 발표했던 시행계획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입시가 진행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5월 말까지 모든 대학에서 이른바 수시 요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9월이 되면 정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정시 얘기는 좀 뒤로 밀어두고 수시만 접근하면 5월 말까지 수시 입시 요강이 나옵니다. 그게 각 대학에서 우리는 어느 전형에서 어떻게 뽑을 거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대부분은 이 시행계획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학년 4월 말에 발표됐던 그 시행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자고 얘기하는데, 간혹 조금씩 인원수 같은 게 좀 바뀔 수 있는데, 고로 아직 요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시행계획을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시행계획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셔야 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관심 있는 대학의 시행계획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건 어디서 찾느냐? 당연히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어느 대학을 가겠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참 위험한 방법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우리 2학년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연수를 같이 했는데, 시행계획 한번 읽어보지 않고 입시요강 한번 읽어보지 않고 입시도 한다? 이거는 장님이 기란내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시, 정시 이런 얘기 들어봤는데, 뭐 추가 모집도 있고, 수시는 시기별로 수능 보기 이전에 접수하는 게 수시 모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는 수능 본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9월 달에 접수하고 12월 말에 접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복수 지원 금지가 있습니다. 수시는 6번을 지원하고 정시는 3번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 6번을 넘어가고 3번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복수 지원 금지인데, 여기서 예외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이런 대학들은 수시에서 6번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는 대학들, 정시에서 3번 플러스 알파를 쓸 수 있는 대학들인데, 각종 사관학교, 그 다음에 과학 관련된 대학들, 카이스트 포함해서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대학들, 한예종, 전통문화대학교, 방통대 이런 대학들, 그 다음에 전문대, 그 다음에 2개 있는 산업대, 청운대, 호운대 이런 대학들은 플러스 알파로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폴리텍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6학년도 보는데, 전년 대비해서 숫자는 그 모집 인원은 조금 늘었어요. 4,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제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큰 틀에서는 수시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이 있는데, 실기 실적은 뭐 운동 예체능 관련된 거 제가 좀 제외시켜 놓고 퍼센테이지로 높지는 않아요. 자,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라고 하는, 즉 학생부를 기반으로 한 전형이 거의 8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도 한데, 교과라는 건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고, 종합은 내신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신을 포함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이른바 생기부가 제일 중요하다는 이런 전형인데, 이것만 놓고 보면 교과가 제일 비중이 높죠. 그죠? 그러니까 내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꼭 맞는 말도 아닙니다. 내신만 가지고는 또 대학을 못 가죠. 뭐 수능 체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수시에서 종합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자, 인서울이 목표다. 그러면 내신 관리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신만 갖고는 안 되고요. 차라리 종합전형.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내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되게 헷갈려요. 아닙니다. 종합전형 생기부에는 성적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성적으로만 뽑는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면 생기부는 종합전형은 생기부에 있는 창체나 그 다음에 세특이나 또 행발 같은 이런 정성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대학을 뽑는다고 거기 때문에 인솔하려면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임밸류가 있는 상위 15개, 20개라고 하는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종합전형을 빼놓고 가긴 어렵다. 그래서 숫자만 넣고 보면 인솔하려면 수시에서 종합,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 위주로 대학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수능 성적이 우리 재수생들, N수생들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액면 그대로 성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재수생들, N수생들은 재학생들보다 1년, 2년 더 공부를 한 친구들이잖아요. 수능에 특화된 친구들이고, 우리 재학생들은 내신 관리하랴, 생기부 관리하랴, 또 사이사이에 또 각종 행사 치르랴 되게 바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재수생들은 수능만 공부하잖아요. 나보다 1년, 2년 더 공부했는데 주어진 3학년 요 기간에 수능만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시에서 수능에서 재학생이 N수생들이 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메인은 종합전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강원도 지역부터 제주도까지 보면 이게 흔히 말하는 비수도권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방이잖아요. 지방은 교과 전형이 제일 높습니다. 즉 우리 자녀가 오로지 내신만 판다 그 얘기는 지방에 있는 대학 가는데 특화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신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에 딸려있는 수능 최저나 생기부 관련된 준비, 수능 공부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은 아시고 접근을 좀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이제 수험생 부모님이 모든 걸 학교 선생님 궁금할 때마다 전화하고 또 찾아뵐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조건 컨설팅 받더라도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 이 정도의 입시적인 상식은 키워야 된다.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입정보 포털입니다. 이름이 대입정보 포털이에요. 어려우니까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름이 어디가. 그래서 우리 네이버를 포함한 이 검색 엔진에다가 어디가, 원래는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쓰는 게 맞는데 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가를 치면 이렇게 어디가를 치면 이렇게 대입정보 포털이 떠요. 여기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아웃 이게 있다는 얘기는 로그인 했다는 얘기잖아요. 회원가입 하시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여기 학생부 입력 요 탭을 딱 누르시면 우리 자녀에 대한 성적을 넣게 돼 있어요. 어떻게 넣는지 모르시면 여기 학생부 성적 입력 가이드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에 들어가셔서 1, 2학년 때까지 성적을 이렇게 다운 받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통해서 성적을 좀 달라고 하셔서 아무튼 다운 받으셔서 여기다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대입 상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사설 프로그램 쓰는 학교들도 있는데 그런 학교들에서 보는 그 자료를 집에서도 부모님이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지금은 2학년 때까지밖에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자료 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애들 상담해주는 그 데이터랑 우리 부모님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똑같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우리 자녀가 내신 2.5라고 그래요. 이 내신 2.5의 의미가 전과목 기준은 2.5인지 국영수 4가 2.5인지 국영수 4 과가 2.5인지 국영수 과가 2.5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과목, 국영수사, 국영수과, 국영수사과, 그죠? 거기 또 한국사가 포함되느냐 안 포함되느냐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교과 데이터는 2.5인데 국영수사를 했더니 우리 자녀가 2.1이 되고 국영수 과를 했더니 3.0이 되고 뭐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조합이 뭔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학교 선생님하고 수시로 통화하고 상담하시면 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접근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파악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 부모님 상담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적혀 있는 종이 같은 걸 또 드릴 수는 있습니다. 파일은 드릴 수 있겠지만 집에서
수시로 눌러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단 초기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직 이 입시 요강이 안 나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월 말까지가 요강이 나오기 때문에 입시 요강이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올해 졸업했던 아이들 2025 대학에 대한 수시 입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몇몇 대학들이 지금 뭐 제가 알고 있는 건 가톨릭 대학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동국대 나왔다는 얘기 들은 것 같고, 이런 몇몇 대학교만 대학 자료가 나와 있고요. 대부분 뭐 6월 전후로 해서 나와서 요 어디가 사이트에 업로드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각 대학마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입시 결과를 띄워주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다른 기능은 못 쓰지만 여기서 요 삼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전체 메뉴가 쫙 펴집니다. 이 중에서 대학별 입시 정보를 딱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이런 화면 중에서 우리는 작년도 결과가 보고 싶은 거예요. 전년도 결과 공개. 그런데 지금 2026학년도 우리 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년도라는 건 2025학년도 입시인데 아직 결과가 업로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24밖에 뜨지 않아요. 근데 2024 자료라도 대충 내가 우리 자녀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점수가 궁금하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대학명을 치시면 되고, 그거 아니시면 여기 가나다에 맞춰서 예를 들면 건국대 보고 싶은 기획자로 가나로 되면 가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 또 예를 들면 뭐 동국대 하려면 다를 클릭하시면 딱 뜹니다. 그래서 클릭 누르시면 대학교의 2024학년도 결과가 나와요. 그럼 뭐 1.5니, 1.9니, 2.5니 이런 게 뜹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가 사이트를 좀 활용하셔서 대충 우리 자녀가 몇 등급인지 파악하시고 또 각 대학을 클릭해 보시면서 점수의 괴리가 얼마큼인지 확인해 보시는 작업 정도는 우리 수험생 부모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뭐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상담 갈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뭐 이런 컨설팅 받을 일이 있으면 좀 그렇게 알고 접근하셔야지 무조건 책임지세요 뭐 이렇게만 하시면 어렵다 이거죠. 두 번째, 또 제가 권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 뭐냐면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경희대를 가기를 희망하시고 또 경희대에 관심이 많으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검색 엔진에다가 경희대에 치시면 그리고 경희대 입학처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아직 입시 요강이 안 나왔습니다. 입시 요강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뭐가 있냐? 시행객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이 2024년 4월 24일, 작년 4월 24일에 올렸던 건데 요걸 근거로 해서 요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걸 딱 클릭하면 자, 이렇게 시행객이 딱 떠요. 그럼 그 안에 이런 목차들이 있죠. 변경사항이 뭐고 모집 단위별로 몇 명 뽑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는 거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도 바뀌고 뭐 좀 수능 체제도 바뀐 게 있으면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걸 참고로 해서 2025학년도 결과가 나오면 그걸 한번 고려해서 하는 겁니다. 저 같은 입시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아까 어디가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나 여기는 똑같은 자료인데 약간 형식이 다를 수 있어요. 어디가에 올리는 자료는 대교협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올리다고 하는 거라면 각 대학은 대학마다 자기들이 보기 편한 대로 하는데 경희대 입학처 들어가셔서 수시 입시 결과를 딱 누르면 이렇게 떠요. 2024학년도 3학년 2학년 우리는 당장 궁금한 게 2024학년도 궁금하잖아요.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궁금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자료가 뜹니다. 요거 관련된 데이터 가지고 영상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지역균형 전형은 여기 점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는 이런 점수 나온다. 제가 그냥 갖고 온 자료가 아니라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은 자료 가지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쉽게 볼 수 있고 이건 2024학년도 결과야. 2023년도는 어떻게 됐지? 2년 어떻게 됐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300년 의 자료를 좀 같이 보러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변화의 표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해는 1등급 후반인데 어느 해는 갑자기 2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2등 후반이 되면 이 대학이 점점 추락하고 있는 대학이구나. 이과는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구나. 또는 반대로 상승하는 대학이구나. 그러니까 감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입학처만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또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종합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종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형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실은 종합 전형이 비판받는 이유가 뭐냐면 깜깜이 전형이다. 왜냐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보다 우리 자녀보다 내신 낮은 애가 붙고 떨어지고 더 높은 애 떨어지고 연고대 떨어진 애가 서울대는 붙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마다 뽑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그 자료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전형 관련돼서 평가 요소가 뭐고 우리는 너무나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희대 입학처 들어가서 수시라고 하는 탭을 누른 다음에 학생부 위주 전형 모아보기를 딱 보시면 이게 이렇게 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제일 궁금한 게 가장 최근 거잖아요. 2025. 이제 조만간에 2026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거 딱 누르면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거를 보시면 이렇게 가이드북 목차에 보면 대학 인재상 핵심 역량이 뭐고 키워드 모집 단위와 인원들 뭐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과 교과가 어떻게 다르고 또 여기 말하는 평가 요소가 있고 또 사례도 제시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사정관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정말 사례로 보여줘서 이것만 꼼꼼하게 읽어봐도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저 같은 선생님들이 이런 거 자주 봐요. 자주 보면서 머릿속에 자꾸 공부하고 익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생계를 뒷전에 넘기고 이것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보시면 많이 익숙해지니까 많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그 안에 내용 교과와 종합이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하면서 퍼센테이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현안에 관련된 뉴스를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지만 제가 어떤 특정한 사이트를 말씀드릴 게 아니라 입시 관련된 얘기를 많이 챙겨보시고 뭐 EBS 들어가셔도 쭉 볼 수 있고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신문에서 보니까 이제 의대 정원 조건부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게 얼마 전에 떴던 뉴스잖아요. 이거 딱 누르면 뭐 3,058명으로 원래가 3,058명이었어요. 작년에 2,000명 늘려가지고 한 1,500명 늘렸죠. 그래가지고 인원이 엄청나게 변동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그냥 3,058명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복귀 안 하면 내년에는 또 다시 2,000명 늘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고2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막 헷갈릴 수 있는데 현재 우리의 고3 입장에서는 올해는 의대가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셔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 데이터는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2025년도 대학 입시 결과 아직 다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2024학년도 결과를 참고해야 돼요. 이렇게 한번 파악하시면 되고 그다음 올해 고3은 수험생이 전년도보다 4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황금 디지트라서 우리 부모님들의 아이들 요때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4만 명이 더 늘고요. 4만 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서울대, 연고대를 합쳐하는 스카이 대학이 인원이 10,000명이에요. 이런 보통 큰 대학들은 한 3,000명 조금 넘는데 세 개 대학 합치면 10,000명인데 그러면 4만 명이 는다는 얘기는 그런 대학들이 12개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만큼 대학 들어가기가 우리 고3 아이들은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의대 정원까지 다시 원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공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좀 더 진지해야 되고 좀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작년처럼만 하면 이게 아니라 작년보다 안 망하려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좀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나중에 이제 상담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대학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했을 때 납득이 돼요. 갑자기 뜬금없이 작년에는 이 점수로 우리 이 학교에서 이 정도 대학을 지원한 것 같은데 올해는 못 쓰게 하고 또 써도 희망이 없다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선생님은 실력이 없고 이 선생님은 이상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학교에 대한 데이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꼭 입시를 다루는 그러한 부서가 아니더라도 저 학교에 대한 데이터는 이 학교에 이제 일정표가 나와요. 이제 좀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요 주간에 9월 8일부터 원서 접수한다 그랬잖아요. 요 주간을 위해서 보통 이제 4일날 저희가 입학 시를 했고요. 계약 시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지금 현재가 오늘 3월 9일이기 때문에 3월 10일부터 저는 2학년 부장이지만 저희 2학년 담임선생님들은 일주일 내내 우리 2학년 학생들 상담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고 그 상담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같이 연수도 같이 진행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아마 3월 달에 상담들 많이 할 겁니다. 학년에 따라서 상담하는 내용이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고3 학생들은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조사를 그래도 좀 더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또 그 다음에 학교에서 또 부모님들이 학교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 마련드리면 학부모 총회가 됐든 저희 학교는 학부모 총회도 하지만 학년마다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입시 설명을 합니다. 저희는 그때 보통 모시는데 저희는 4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6월 요쯤 세 번째 정도에 우리 부모님들을 학교로 진지하게 오시라고 하셔서 진지하게 좀 대학에 대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고3도 그런 흐름으로 간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6월달 정도 되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 3일날 모평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참고로 해서 뭐 이때까지 결과 안 날 수 있겠지만 정말 진지하게 원서 어디 쓸 건지 고민을 좀 할 겁니다. 아직 1학기 성적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상학기로부터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요때 원서 접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정하는 상담은 요 전주에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요때 한번 진지하게 대학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마지막 그 학교 지필평가에 대한 등급 유지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생기부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을 하여금 꼭 6개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지원의 어떤 레인지를 좀 정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우리 2학년 태성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저희는 6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부모님들 오시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려서 그때 저희가 진지하게 대학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나 또 다른 사교육이나 뭐 이런 데서 안내하는 거 다 좋은데 그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학교마다 이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은 자기 내신 대비해서 수능 점수 잘 안 나와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게 내신이고 아래가 이제 수능 점수라면 위에 있는 경우 이 대각선 기준으로 위에 있다는 얘기는 수능 점수 대비해서 내신이 높다는 얘기고, 아래 있는 경우가 내신 대비 수능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아래 있는 친구들이 정시파로 갔을 때 손해보지 않는 아이들인데, 이 친구는 예를 들면 내신이 거의 5등급에 가까운데 수능은 3.5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 친구가 3.5등급이면 경기권에 있는 그 메이저, 뭐 아주대나 뭐 이런 당국대 이런 데는 못 가더라도 경기권에 있는 대학은 정시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분명히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지 않을 거예요. 몰라도 못하긴 해도 최소한 건대 이상 가려고 하는데, 과연 이 친구가 건대 이상에 갈 수 있는 87, 8% 이상의 점수가 나왔을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올해 졸업한 아이들의 데이터다 보니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정시파라고 하는 것보다 수시로 대학 가는 게 좀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 학교는 수시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자료들인데, 석차별로 아이들 어디를 지원했고 어디 붙었고를 파악합니다. 개인 자료에서 제가 좀 가려놨고요. 이렇게 올해 졸업한 24, 23, 22, 21, 20, 23년도 고3이 제가 이제 고3 부생했을 때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하면 대충 등급대, 그 다음에 석차 순으로 어느 정도 레인지에서 지원하는 풀이 대충 보여요. 그러면 이거 참고해서 쓰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몇 개 이전에 영상 두세 개에서 한 게 등급별로 하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만든 자료입니다. 맞고 틀린 건 나중 문제고, 제가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고 분석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상담을 하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제가 현재 교사로서 또 입시를 또 오랫동안 다뤘던 교사로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태성고등학교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나 우리 태성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고2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다 생각하시니까 우리 고3 학부모님들, 뭐 태성고 아니더라도 드리고 싶은 당부가 뭐냐면, 다른 학교에 남의 학생의 잘된 사례만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이 뭐 정시로 뭐 연세대를 갔다더라, 뭐 재수했는데 어느 학원 가가지고 어떻게 공부했더니 뭐 고려대를 뚫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만 꼭 들으세요. 그런데 전교 한 2, 3등 했던 아이가 뭐 망해가지고 마땅히 가야 될 대학을 떨어졌다는 얘기가 수두룩 하거든요. 그리고 재수로 실패한 아이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시고 꼭 귀에 듣고 싶은 말씀만 딱 들으세요. 그것만 해서 자꾸 하나의 그 예외가 우리 자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맹신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절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라. 객관적으로. 두 번째, 사교육 컨설팅. 돈이 많아서 나는 컨설팅으로 난 다 코칭 받을 거고 컨설팅 할 거다. 씁쓸하지만 뭐 여유가 되셔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에 자체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또 뭐 주변에 아는 선생님, 저도 이제 이렇게 여러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선생님의 뭐 친구나 또는 저 관계된 사람들의 통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어와요. 그 생기부도 들이대고 막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깐 보는 거고 또 잠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학생은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는 게 맞다라고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렇다고 이 학생을 제가 또 2, 3년 동안 쭉 봐가면서 또 이 학생만 또 바라볼 수 없죠. 저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아이들, 특히나 우리 태성고의 2학년 학생들이 제가 책임져야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저는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들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참고만 하시고 마지막 결정과 판단은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뭐 받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받더라도 마지막 결정과 판단은 부모님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정말로 입시 관련된 많은 사이트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도 뭐 그 소개 하나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는데 저는 너무 우후죽순처럼 있는 그러한 자료들, 그 영상들과 그 속에서 이렇게 너무나 쉽게 얘기하죠. 야, 몇 등급은 어디가 뭐 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것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원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 유튜버에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맡길 수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학교의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년부장은 저희 학교만 하더라도 260명 가까운 아이들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들이 한 반에 25명, 30명 있는 아이들을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그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같이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이런 진학 진로에 대한 또 이런 입시에 대한 이런 역량들을 골고루 향상시키는 이 일에 저는 나름대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좀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불만들이 있죠. 학교 선생님들이 관심을 안 가져주고 또 관심은 가져주는데 뭘 잘 모르시는 것 같다. 이런 불안감들이 많이 있고 불만들이 많이 있으신데 저를 포함한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더 노력하고 준비하고 더 관심을 가질 테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도움 받는 거 나쁘다고만 말하기 어려운데 거기에만 빠지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을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아는 학교 선생님 특히나 담임 선생님하고 이런 진지한 입시 진로 진학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생활기록부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혹시나 초보 수험생 부모님 계시다면 막연히 두렵고 떨리고 또 긴장된 모습으로만 있지 마시고 특히나 이번 입시는 조금 긴장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긴장이라는 부분은 준비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렇게 입시에 대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쑥스러워서 말씀 못 드렸지만 이것저것 다 귀찮으시면 진학 스토리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태성고 학부모님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같이 꼭 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이렇게 아래 댓글에 또 필요한 내용들 적어주시면 최대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